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에서 진선여중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하라고 하고요. 오늘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가 YBM 박이고요. 각 시험마다 시험 범위가 교과서 두 단원이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배부되는 심화 문법 프린트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어려워서 문법적으로 조금 평소 때 학습을 등한시했다면 시험 대비 때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는데요. 단 기간 동안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잘 하고 잘 따라온다면 무리수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 외에 문법 프린트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각 단원별로 핵심 어휘들이 있는데 그 핵심 어휘들에 대해서 영영 정의가 그러니까 영영 데피니션이 정리되어 있는 어휘 프린트가 추가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한 각 단원당 20개에서 많게는 40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단원별로 외워야 되는 단어들도 많고 두 단원 되니까 거의 한 40, 적게는 40개에서 80개 정도 그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법 포인트들이 시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법 부분에 대한 시험의 비중도가 크면서 킬러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도 문법으로 유형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고단도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랑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 문법 포인트를 정확하게 영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출제 경향으로 나오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어를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단어에 제한을 주시는데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단어 제한도 없고 단어가 주어지는 거에 없는 문항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서술형을 영작하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순간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딱 찾아내서 문법에 맞게 모든 포인트들이 맞게 쓰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두 번째로 고난도 서술형이 학교 시험의 출제 경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암기해야 되는 부분 교서 본만뿐만이 아니라 대화문 거기다 플러스 각 레슨별로 나오는 어휘 양이 많아서 그 어휘들을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 경향의 또 다른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킬러 문항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과 서술형과 어휘 세 가지 영역에서 대표적인 킬러 문항을 예제를 한 문제에서 보여드리겠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형적인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진선여중의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복수 정답을 찾는 건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법 포인트가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한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형식 수동태가 시험 범위였다면 지금 보시는 건 3형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3형식에 플러스 4형식 수동태를 이해하고 있는지 1번, 2번의 예제는 수동태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와 다른 또 이제 5형식 문제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확인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었는데 교과서의 대화문 일부의 문법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되어 있는 간접 의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시제일치에 관련되었던 거고요. 간접 화법에서 시제일치의 경우 쿼테이션 마크 그 화법 안에 그 따옴표 안에 시제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로 쓰여야 된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된 것까지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법 포인트가 다각도로 학습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이런 어법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 진선여중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서술형,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제시가 안 되고 단어 제한도 없이 문제를 한국어를 던져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시험 문제의 특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이라고 해서 5.4점인데 그 안에 서브 퀘스천들이 두 개가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한 문항이 아니라 두 문항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단어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작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핵심 문법 사항도 아니었던 것이고, 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의문문을 영작하는 것인데, 뭐 difference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 difference를 뭐 가산명사로 칠 것인지 불가산명사로 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따져서 영작을 할 수 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영작 문제로 아이들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 지금 보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시험장에서 직접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그렇게 영작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아이들이 좀 오류가 많았던 문제,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제한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영작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반드시 문법 포인트가 맞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서 영작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 그게 서술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킬러 문항의 예제로 지금 어휘 문항 가지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영 데피니션이 있는 프린트가 있어서 그걸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온다. 네, 여기 있는 문제가 전형적인 그 패턴의 문제입니다. 단어가 주어져 있으면 영영 풀이가 나와 있고, 이게 그냥 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암기를 딱 해놔서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게 맞았어? 아니었어라고 바르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딱 암기해 놓은 것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게 진전요령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KNS에서는 어떤 내신 자료가 아이들에게 배포가 돼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신 자료가 어떤 것들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교과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것이 나가는데요. 각 단원별로 어휘라든지 대화문의 중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키 문법 포인트라든지 본문 관련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초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지만 모든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필수 자료가 우선적으로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 그걸로 해서 각 단원들을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하고 나서 각각의 단원들에 관련된 응용 문제 풀이 자료가 또 아이들에게 배포가 돼서 학습한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핵심 자료, 문법이 교과서 내에만 있는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핵심 문법 정리 자료들도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 주도를 해서 학습을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교과서 통문장 테스트가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에 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한국어가 써져 있다면 그 문장을 그대로 교과서 그대로 약간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이 빈칸 처리가 되어서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아라, 아니면 빈칸의 문장을 하나를 소거해놔서 그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라,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문장에 있는 한 문장을 떼와서 그걸 그대로 영작으로 내신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냥 교과서 본문은 왜 외워야가 아니라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통문장 암기가 시험에 들어가고요. 만약 통문장 암기가 통과가 안 된다면 남아서 리테스트를 쳐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대화문 같은 경우에도 대화문도 빈칸 처리를 해서 모든 것을 통문장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 표현들만 빈칸 처리를 하여가지고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키고요. 왜냐, 대화문에 관련된 표현들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테스트가 매 시간마다 통문장 암기, 교과서 본문 통문장 암기, 그 다음 대화문 암기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영 어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영 어휘 암기 테스트도 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뭐냐? 각 단원별로 배운 부분에서 교과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문법 사항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어휘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관련 포인트들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모든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학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리뷰 테스트고요.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모의고사라고 해서 뒤쪽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진선여 중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의 유형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모의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아이들이 정말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걸쳐서 시험 대비를 더 확실하게 하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테스트의 종류고요. 학교 프린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프린트가 여러 가장 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문법만 제시가 되는데 아마 요번에는 또 추가적인 리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학교에서 배부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변형 학습 자료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변형 학습 자료를 아이들에게 함께 공부를 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것과 관련된 변형 문제 풀이 자료도 만들어서 그 문제 풀이도 들어가는 부분이 학교 프린트 정리하는 자료로 배포되는 자료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예를 들어 학교 시험이 다음 주 화요일에 정해졌다. 그러면 전날 학원에 등원해서 마지막 직전 보강 마무리 정리 최종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때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냐? 아니요. 마지막까지 최종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고득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원해야 되는 수업인 거고요.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리 마무리 자료가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교과서 본문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다각도로 마무리 최종 정리가 되는 자료까지 배포가 되는 이렇게 다단계 테스트와 자료가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매 시간마다 교과서 본문 통문장 암기가 진행이 되고 대화문 같은 경우 빈칸 처리를 해서 아이들 암기를 반복적으로 시켜서 암기력을 강화시키고 본문의 이해도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100% 맞아야지 통과거든요. 만약에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리테스트를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까지도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요. 영영 어휘 테스트도 함께 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켜서 확실하게 시험 전에 암기를 해서 놓치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반복적인 암기 테스트가 매 시간마다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도 다시 리테스트를 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암기를 시켜서 아이들 암기력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리뷰 테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는 그 부분이고요. 네, 이해도 점검을 하고 1대1로 아이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피드백을 진행을 해서 이해도를 강화시키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어떻게 안 됐는지 점검하는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춰서 작성된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모의고사로 시험을 쳐서 시험 대비도를 점검을 하고 이 또한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부분이 또 다른 시험 대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든 문제풀이 과제, 그러니까 과제로 나가는 모든 문제들의 오답은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게 만듭니다. 왜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본인이 틀린 문제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그 문제풀이 과제 오답 노트, 오답 정리하는 부분도 시키고 그리고 모든 관련 테스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든지 오답이 나왔다면 그 오답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오답 노트 정리를 시켜서요.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이해를 정확히 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관리 방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KNS로 보내주시면 아이들 잘 학습시키고 관리하여서 좋은 성적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